내용들이 좀 거셉니다. 못된 고양이 가수 주현미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가 후배 여가수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가수 문희옥 씨가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로부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후배 여가수에 따르면 문 씨의 매니저이자 기획사 대표인 김모 씨가 차 안에서 몸을 더듬으면서 모텔에 가자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안 문 씨는 오히려 해당 여가수에게 밖으로 사실이 알려지면 가수 행세하기 힘들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면이 가서 진술하고 사장님 진술하고 형 받고 그러자고. 아주 좋겠다. 아주 신인 가수 아주. 뭐 성추행으로 어쩌고 저쩌고. 기사 떠가지고 너 거기 검찰에 들어가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돼. 어디를 만졌어요. 뭘 했어요. 다 보여줘야 돼. 하자고. 나도 가서 다 아주 나도 망신 다 당할 테니까. 그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지 알아? 바보야? 나도 그 사람 밉다고 그랬잖아. 응? 나쁜 사람인가 나도 안다고 했잖아. 신인 여가수와 문희옥 씨를 연결해준 사람은 바로 가수 주현미 씨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현미 씨는 현재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공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주현미 씨 얘기를 좀 더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주현미 씨,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고소를 한 신인 가수가 초등학생 때부터 주현미 씨의 디너쇼에 가면서 이 신인 가수가 부모님부터 이제 주현미 씨 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인 가수가 중학생 때 주현미 팬클럽에 들어갔고 주현미 씨가 굉장히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인이 된 이후에 가수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주현미 씨한테 이모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주현미 씨가 내가 알아봐 줄게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문희옥 씨가 주현미 씨한테 우리 소속사 너무 좋다. 우리 소속사는 가수한테 노래만 부를 수 있게 배려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 말을 믿고 자기가 예뻐하는 그 신인 가수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신인 가수가 문희옥 씨 소속사로 들어가서 소속사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문희옥 씨가 내 입막음을 하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예. 최 변호사님, 지금 사건이 이제 협박에 사기에 성추행까지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는데 문희옥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정확한 물증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희옥 씨나 그 소속사 측에서는 한마디로 묵묵부답. 너무나 명백하게는 어떤 물증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마 계속 그대로 있기는 사실 어려울 테고 다만 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제3자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조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조율. 예, 그렇지만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 측에서 이거 문희옥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협박죄 그리고 이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성폭력으로 해서 고소를 해놨는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 사건에 어떤 식으로는 입장을 내건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차원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인접에 비춰와서는 조속한 내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내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신인 가수를 문희옥 씨가 협박한 이 부분에서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녹취까지 다 들어봤지만 왜 소속사 대표의 잘못을 이렇게 급격하게 감싸려고 했다. 예. 그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지금 문희옥 씨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저 이야기만 들어보면 저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 한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문희옥 씨 그 매니저 측에서는 그냥
조카 같고 좀 아끼는 마음에 후배를 타이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희옥 씨 입장에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아, 저분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연예계 생활을 해보니까 여자 연예인 입장에서 성추문으로 뉴스 나오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좀 덮어두고 가자.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덮는 게 좋을 것이다. 네 가족도 네가 가수로 성공하는 걸 그렇게 원하는데 지금 네 커리어 망치는 거 아니냐.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이게 말투가 좀 위협하는 말투라는 점하고 또 문희옥 씨가 나도 망신당할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문희옥 씨는 이 사건에 무슨 관련이 있길래 스스로 망신이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있는데 문희옥 씨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희옥 씨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말씀처럼 법리적으로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들었던 녹취에 보면 검찰에 가면 어디를 만졌다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협박죄 좀 성립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어떤 경계선상에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녹취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는 한마디로 협박을 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강요를 해서 어떤 그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강요죄, 쉽게 말하면 요즘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맥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동기도 중요한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0, 30년 연예계 하는 생활 속에서 오히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협박이 고의가 없는 것이죠. 예. 다만 지금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을 더불어서 이 그 소속사 대표와 문희옥 씨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 성추행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내지 강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희옥 씨의 어떤 해명이 상당 부분 중요할 것이 같고 그 상황 그리고 또 이 소속사 어떤 대표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어떤 결과를 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주현미 씨, 그러니까 여자 신인 가수를 소개해줬던 주현미 씨의 분노가 폭발해서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하재경 평론가님.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문희옥 씨가 이제 트로트 가수사에서 조금 좀 엄격하기로 좀 유명한 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부터 좀 이렇게 입이 표현이 걸고 좀 직설적이고 군기반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걸다기보다는 좀 뭔가 후배들한테 따끔하게 직설적으로 소리도 하고 뭐 예. 선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주현미 씨한테도 언니 뭐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까마득한 후배인데 그러니까 꼭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평소에 그렇게 조금 흉어물 없이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특히 후배한테는 군기반장이라고 할 정도로 보통 이제 연예계, 연극계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중간 위계 정도 되는 사람이 후배를 다 잡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선배가 직접 후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고 중간급 정도가 좀 악역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문희옥 씨가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문희옥 씨가 말을 굉장히 술술술술술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너 할머니 생각도 해야 되고 아빠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검찰에 가면 안 좋은 일 있을 거고 얘기를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이렇게 후배를 다 잡은 게 이게 처음인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문희옥 씨가 조금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요번에 또 문희옥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좀 사람들한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관계가 다 깨졌다. 알겠습니다. 다 망신당했다. 예. 약간 이런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희옥 씨의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발로 온 아내입니다. 글쎄 무죄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어젯밤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했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먼저 김복준 교수님. 글쎄 아내 역할, 이제 남편 대신 아내가 자진 귀국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아내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자신들의 아마 가족들이 신속히 너도 지금 뭐 살해 어떤 공모 혐의로 지금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강제 송환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뉴질랜드 경찰에는 절도 혐의로 그 사람이 구속된 건 아니니까요. 자진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진술을 조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관련해서 밀도 있게 짚어주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최 변호사님 이렇게 자진 귀국을 하면서 어떤 엄청난 이야기를 내놓을 것인가 저희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작 들어와서는 내가 범죄 사실을 공항에서 알았다. 난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인이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 공모했는 여부,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죄적을 인멸하는 가운데 도와줬는지 여부, 이 부분이 2가지가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아예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와 관련된 혐의가 있을 듯한 간접적인 증거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어떤 이 자백을 이끌어낼지 이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예.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범인 도피라든가 이런 부분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그 살인죄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어떤 공모 여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이 죽음에 억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인의 공모관계, 공범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짚어볼 텐데 김복주 교수 네. 그 전에 이 남편 있잖아요. 네. 뉴질랜드로 도피하기 전에 어머님 계좌에서 8천만 원을 뺐는데 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시 어떤 경제적인 그 의도에서 이 자신의 그 일가족 3명을 살해했다는 거는 이제 뭐 여실히 드러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그건 왜 그랬냐면 사체의 상태가 지나치게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예. 잠시만요. 8천만 원 인출과는 상관없이 네. 그 살인 흔적이 너무 잔인하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있거나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원한 같은 어떤 이런 게 쌓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8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를 본인한테 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나가기 직전에 또 본인이 거기서 뽑아가지고 인출해가지고 또 달러를 바꿔서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감정도 개입된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 또 그것도 작용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부인은 공모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경찰은 다른 공범은 없을 거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저희가 다른 공범의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이 그 주범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통신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른 공범이 있을지를 주로 확인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밝힐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이 있었고 다른데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외부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지만 예. 김 박사님 말씀처럼 경제적 동기와 더불어서 그 엄마에 대해 얼굴에 잔인하게 어떤 그 흔적을 남긴 것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풀었다라고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범보다는 단독 범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그와 같은 어떤 살인의 상태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아니 이제 이게 범행 자체가요. 난 12시에 들어가가지고 16시 오후 4시 사이에 어머니와 의붓 동생을 살해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저녁 8시에 이제 그 의붓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또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살해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공범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되죠. 이건 혼자서 단독 범행이니까 순차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네. 아내가 자진 귀국한 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관련한 속보를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들이 좀 거셉니다. 못된 고양이 가수 주현미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가 후배 여가수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가수 문희옥 씨가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로부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후배 여가수에 따르면 문 씨의 매니저이자 기획사 대표인 김모 씨가 차 안에서 몸을 더듬으면서 모텔에 가자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안 문 씨는 오히려 해당 여가수에게 밖으로 사실이 알려지면 가수 행세하기 힘들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면이 가서 진술하고 사장님 진술하고 형 받고 그러자고. 아주 좋겠다 아주 신인 가수 아주. 뭐 성추행으로 어쩌고 저쩌고. 기사 떠가지고 너 거기 검찰에 들어가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돼. 어디를 만졌어요? 뭘 했어요? 다 보여줘야 돼. 자기가 예뻐하는 그 신인 가수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신인 가수가 문희옥 씨 소속사로 들어가서 소속사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문희옥 씨가 내 입막음을 하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예. 최 변호사님, 지금 사건이 이제 협박에 뭐 사기에 성추행까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는데 문희옥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정확한 물증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문희옥 씨나 그 소속사 측에서는 한마디로 묵묵부답. 너무나 명백하게는 어떤 그 물증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은가 싶은데요. 가수가 초등학생 때부터 주현미 씨의 디너쇼에 가면서 이 신인 가수가 부모님부터 이제 주현미 씨 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인 가수가 중학생 때 주현미 팬클럽에 들어갔고 주현미 씨가 굉장히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인이 된 이후에 가수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주현미 씨한테 이모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주현미 씨가 내가 알아봐 줄게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문희옥 씨가 주현미 씨한테 우리 소속사 너무 좋다. 우리 소속사는 가수한테 노래만 부를 수 있게 배려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 말을 믿고 하자고. 나도 가서 나도 망신 다 당할 테니까. 그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지 알아? 바보야? 나도 그 사람 밉다고 그랬잖아. 응? 나쁜 사람인가 나도 안다고 했잖아. 신인 여가수와 문희옥 씨를 연결해준 사람은 바로 가수 주현미 씨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현미 씨는 현재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공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주현미 씨 얘기를 좀 더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 주현미 씨, 요번에 이제 고소를 한 신인 가수